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신당은 꾸리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신당을 제가 차리고 싶다고 해서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직은 100일 기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뭐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을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최근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조금 날마다 좋은 글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런 거예요. 자, 무당이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사주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처럼 신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쌀을 이렇게 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전을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상담을 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내린곳을 받기 전부터 상담을 했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신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년월일은 물어봅니다. 뭐 시까지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는데 생년월일 정도는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적어놓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사주나 이런 걸 볼 줄은 모릅니다. 뭐 그 생년월일을 봤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걸로 뭔가 뭐 음양오행이라던가 아니면 사주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생년월일을 적어 놓는 건 기본적인 예의이고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화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먼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장 처음 하는 건 그거예요. 방울하고 부채를 흔들어 봅니다. 방울과 부채를 흔들 때 방울이 흔들리는 어떤 속도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유추가 되고요. 그래서 뭐 방울이 막 천천히 흔들리고 하면 이런 얘기도 해요. 굳이 대단한 일 아닌 걸로 점집에 뭐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특별하게 큰일이 집에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 그냥 편안하게 궁금한 걸 물어보시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울이 막 미친 듯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유 성격이 엄청 급하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맞더라고요. 제가 방울을 임의로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의 사주를 적고 부채와 방울을 흔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특별하게 뭐 빨리 막 돌린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흔든다거나 그러지 않는데,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천천히 흔들릴 때는 제가 일부러 힘을 줘서 한번 방울을 이렇게 돌려보거나 합니다. 그럴 때도 천천히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분은 성격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걱정은 없는데 뭐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 진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신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들어만 봤지 이게 어떤 상담인 거다라고 딱 정의를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하고 있는 상담에서 가장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땅이라던가 뭐 이사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어떤 분이 집을 짓고 싶어서 땅을 사놨다라고 하면 제가 살짝 눈을 감았다 뜨면 그 땅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뭐 뒤에 산이 있다거나 앞에 아니면 뭐 물이나 강이 있다거나 또는 뭐 돌들이 좀 큰 돌이 있거나 또는 뭐 옆에 나무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 눈앞에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끔은 땅의 평수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뭐 옆에 어떤 집들이 지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례로 예전에 제가 결혼지옥에 출연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촬영팀 있잖아요. 제작진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을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목동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강을 하나 건너면 목동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터를 잡아서 이사를 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집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 이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말을 해줬더니 맞다고 자기네 집이 한강을 건너면 목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애프터 촬영을 할 때 물어봤어요. 아직 이사 안 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그때 목동으로 가라고 해서 목동 근처에 보고는 있는데 이사가 마땅치가 않아서 아직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례로 제가 이혼숙녀 캠프에 출연할 때 그때는 이제 상담을 몇 분을 제작진분들 중에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뭐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을 한 게 아니라 버스 기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작진 중에 한 분이라고만 들었어서 그분이 제가 뭐 산 밑에 어디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이제 언뜻 얘기를 하시길래 집을 이렇게 지으시면 좋겠다. 뭐 평수는 이렇게 지으시고 집 앞에 뭐 나무는 이렇게 심고 뭐 뒤에 배경으로 있는 곳은 이렇게 뭐 돼 있는 곳에 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짓고 싶었던 집의 모양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하곤 했었는데 그 배우자의 말투를 그대로 제가 따라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오셨을 때 그분과 평생 살아갈 천생연분의 배우자다라고 하면 옆에 0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우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뭐 머리 모양이라던가, 뭐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대부분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남편분이 또는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뭔가 제가 0이 실려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나중에는 잊기도 하지만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으셔서 다음번에 상담할 때 제가 예전에 이러이런 상담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대부분은 다 잊어버려서 그냥 기억이 안 나게 돼서 이전에 상담을 했다라고 해도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신점이라는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이전에도 상담 이외에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불상을 좀 모셔드린다거나 간단하게 천도제를 지내드린다거나 뭐 그런 게 다였고 부적을 쓴다거나 구슬한다거나 이런 거는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내린굿을 하고 나서 저희 신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부적은 저희 남편이 좀 잘 쓰니 나중에 부적 쓸 일이 있으면 남편이 배우면 된다라고 하셨고 굿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신어머니 그리고 제 신오빠도 있어요. 신이모도 있고 신할머니도 있으신데 그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애동이에요. 뭐 내리굿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애동제자라고 하잖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담은 할 수 있는데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신어머니께서 많은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 이렇게 날마다 뵙고 뭔가 여쭤보고 이러는 걸 하지 못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냥 혼자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좀 의뢰자분들을 내담자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점이 어떤 거냐, 요즘에 사실 제가 스레드를 하면서 거기에 상담을 하시는 이 옆술인 분들이 글을 많이 올리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하게 뭐 글을 써서 이렇게 내담자를 뭐 찾는다거나 그러는 건 하고 있지 않지만 볼 때마다 좀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역술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상담을 했는데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댓글이 옆술인 분들이 나한테 와라,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봤는데 어디 괜찮은 데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수가 잘 맞아야지 되는 거라서 아무한테나 가서 상담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상담 예약을 했을 때 만약에 저하고 뭔가 안 맞는 기운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거나 뭐 그 날짜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의 1년 넘게 상담 예약을 했다 취소했다 했던 분도 있으셨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뭔가 제가 얘기해줬던 거에서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사라던가 뭐 가게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담을 또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그냥 아예 10년 뒤, 20년 뒤까지 얘기를 다 해드려서 굳이 또 찾아오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전에 상담 일을 하기 전에는 제가 또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에는 그냥 신년 운세 본다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하고, 아니면 그때그때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가서 상담을 해보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러 갔지만 사실은 거꾸로 상담을 해주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 굳이 지금은 찾아가지는 않는데요. 당연히 또 제가 내리고까지 받았는데 어딜 찾아가는 건 좀 그렇겠죠. 그렇지만 무당인 저도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 앞날도 모르면서 남의 앞날을 네가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데, 무당이 제 앞날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역술인 분의 미래를 보는 경우는 꽤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신점 상담은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 같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상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뭔가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하는데, 대부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할머니가 좀 신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너 잘하는지 두고 보자, 네가 알아서 맞춰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공수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상담을 의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는 그냥 툭 터놓고 궁금한 걸 한두 마디 정도 얘기해 주시면 그에 맞게 할머니가 10년 뒤, 20년 뒤 그분의 어떤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니까요. 상담분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담자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